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교대 근무 형태가 오는 16일부터 신 4조 2교대로 변경됩니다. 4조 3교대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지역 상인들과 상공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스코 근로자들은 한 번 일할 때 좀 더 하고 쉬는 날이 많은 근무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포스코가 4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안은 신4조 2교대와 신4조 3교대. 근무 시간은 12시간 대 8시간. 근무 형태는 신4조 2교대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반면 신4조 3교대는 나흘 일하고 하루 쉬는데 다만 밤 근무는 이틀 쉬는 형태입니다. 연간 휴무 일수도 190.5일과 103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신4조 3교대를 홍보한 회사 측의 예상은 빗나갔고 설득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워 포스코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좀 더 지역에 머무는 근무 형태를 희망했으나 기대가 무산된 것입니다. 외주로 빠져나가는 그런 확률은 조금은 있다고 보고 거기 좀 아쉽고, 좀 포항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또 소비를 포항에서 할 텐데. 포항 지역 상공계도 조심스럽지만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직원들이 이사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있는 이만큼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근무 형태를 투표에 붙인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급한 포스코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근무 형태를 이끌어내지 못한 포스코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 추구와 개혁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에게 유익하다며 2011년 도입한 제도를 4년 만에 바꿈으로써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 운송업을 하는 N사와 집진설비 측정업체 W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포스코에서 통상 가격보다 대금을 높게 받거나 일감을 집중 수주하는 등 사업 특혜를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사는 연매출 20억 원 규모의 회사로 대표 최 모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북 선대위에 포항 지역 대외 협력위원장을 지냈고 W사는 연매출 14억 원 규모의 중소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기가 메르스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7월에 포항철강공단의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포스코의 생산 확대와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철근 시장 호황 등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메르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대부분 해소되고 휴가철과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개선됐고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소비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완만한 소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놀이공원인 경주월드 노사가 연장 근무수당 지급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매일 12시간씩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역 최대 놀이공원인 경주월드. 이곳 근로자 오 모 씨가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 씨는 최근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는 관리 직원 20여 명이 6억여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회사 직원들 25%가 지금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 제가 회사에 몇 차례 건의를 했으나 놀이공원 특성상 매일 12시간씩 휴일 없이 일해왔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에 연장 근무 수당을 신청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계속돼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에 근무한 뒤 수당 신청하게 돼 있지만 신청을 해도 회사에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업무가 몰리는 성수기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일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관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임금 체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생각의 차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 노조는 지난 3월부터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울릉도가 오는 2020년까지 탄소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울릉군과 한국전력, LG CNS, 도화 엔지니어링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을 창립했습니다. 출범식을 가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주식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3,902억 원을 들여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설해 울릉도를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합니다. 원전 자료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3년간 사이버 보안 예산을 420여 원이나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률은 50% 내외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넷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직원 66명이 지난 3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난해 3월 퇴직한 부장급 직원은 퇴직 후에도 2개월간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보안 시스템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전문 보안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인력이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원자로 1호기의 규제 인력이 평균 22명으로 캐나다 44명, 프랑스 38명, 미국 37명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권 의원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 규제 인력이 매년 감소해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신월성 2호기 준공과 관련해 건축물 취득세 177억여 원을 오늘 경주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5월에도 신월성 직원 사택에 취등록세 40여 원을 납부했고 지역자원시설세 280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등 올해 총 647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방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178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주에서 북한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최고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인데요. 실크로드 경주 행사 기념으로 열리는 초대전을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속살이 훤히 비치는 저고리의 여인. 실바람에도 털이 일어날 듯한 호랑이는 극사실주의 화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뒤로 눈보라에 갇힌 개선문이나 한밤중에 항해 중인 배는 북한의 현실을 빗댄다고도 합니다. 평양대 미대 출신이나 북한 최고의 창작 집단인 만수대 소속 40대 젊은 화가들이 최근 5년 안에 그린 그림들로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작품도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중심지라고 하는 맨하탄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인데 굉장히 호평도 많이 받았고요. 북한의 1급 화가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의 작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림들입니다. 현재 북한 그림은 국내에 직접 들여올 수 없기에 중국을 통하는데요. 이념의 장막을 걷어내고 한민족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실크로드 경주 행사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 볼거리로는 포항 덕동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한국서예협회 경북지회 초대작가 깃발전이 열리고 다음 주에는 포항시립극단의 어린이 뮤지컬 토끼와 자라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동서양 뮤직 페스티벌이 경주 엑스포와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9개 팀 46명으로 전략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팀별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심 재창조팀은 구 포항역 주변 개발과 폐철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환동의 물류팀은 국제 여객 부도와 영일만대교 건설을 그리고 해양관광 활성화팀은 두호 마리나 복합단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전통시장 21개 상인회 임원들과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의 변화와 자구책을 주문하고 경북 상인연합회장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상인들은 원산지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고 최고의 품질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밝은 미소와 서비스로 손님을 대하겠다는 5개 항의 결의문도 낭독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쪽은 맑은 하늘 보이면서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내일은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전 6시부터 오다가 오후 6시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공기가 다소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15도로 조금 춥겠고요. 낮에는 22도에서 25도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쪽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20도, 울진과 영덕, 경주 18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2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가 오늘 밤에 해제되면서 파도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제 아침 공기가 더욱 쌀쌀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에서 도내 사회경제적 기업 박람회를 열고 제품 홍보와 판매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람회에는 도내 사회적 기업 22개, 마을기업 9개, 협동조합 9개 등 40개 기업이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경북에는 모두 560개의 사회경제적 기업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열리고 있는 경주엑스포의 그랜드 바자에서 실크로드 상이 13개 나라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양고기가 들어간 튀김만두인 몽골의 호슈르와 러시아식 거리 음식 삼사, 캄보디아 쌀국수 등 이색적인 먹거리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양꼬치구이나 케밥 등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조리법으로 선보여 음식도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되고 번성해왔음을 알 수 있어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본인을 사칭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 사실이 통보되고 인감 관련 자료 열람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국적 동포나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구청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대구는 7억여 원, 경상북도는 3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가 대구 4억 5천여만 원, 경북은 28억 3천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입징수 태만, 재정 투용자 미심사,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인 지방교부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법령 위반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UN-AI 에스파이어 세계 시민 포럼이 내일 세계 시민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UN 산하의 자발적 청년 교육 봉사단체인 UN-AI 어스파이어는 이번 포럼에서 활동 보고와 함께 인권과 환경,
구에 관한 강연을 통해 청중들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 지역 고등학생 8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청소년들이 국제적 포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